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굉장히 핫합니다. 왜냐? 글로벌적으로 성공을 거뒀거든요. 자, 보면 야, 이게 뭔데 핫한데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면 스포니까 여기 아래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실제로 형님들이 어렸을 때 하던 이거죠. 물론 이 게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성인들이 하는 식으로 하죠. 뭐 총 쏘면서.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는데 깽깽이로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서 두 발로 들어와서 요거 밟으면 이기는 거. 오징어 게임 저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이걸로 대박이 날 줄 몰랐네. 이걸로 대박이 날 줄 몰랐어. 이걸로 대박이 날 줄 몰랐어. 이 오징어 게임 있었죠. 발로 막 그리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국민학교 때죠. 그때 국민학교 때는 어디 놀이터 가면 항상 이런 거 그려놓고 했는데 뭐 38선이라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렸을 때는 다 알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저걸로 이제 대박이 났는데 얼마나 대박이 났냐. 지금 보면 미국 톱10에서 국내 컨텐츠 최초로 세계 1위 올랐다고 하죠. 1위에서 10위까지 딱 보여주는 요게 자료가 많이 돌아다녔는데 보시면 1위가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 1위고 중간에 보시면 7위에 홈타운이 있고요. 8위에 굿닥터가 있죠. 이것도 요건 리메이크작이긴 하지만 10위 중에 3개가 한국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넷플릭스가 세계 몇 나라에 있는데 거의 100나라에 있을 텐데 3개가 한국 거예요. 게다가 저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개봉 4일 만에 22국에서 1위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지금은 40개국에서 1위입니다. 미국에서는 4일 연속 1위고 이런 나라 등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죠.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저 넷플릭스 CEO가 감격을 하셨으면 여기 있는 옷이 저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저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입고 있는 저 옷을 입고 인증샷을 날렸죠. 자기 트위터에다가 인증샷을 날리면서 자기도 페이지다 1위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지금 뭐 세계적인 성공을 갖고 왔으니까 자기도 기뻤겠죠. 근데 재밌는 건 저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도 그렇게 화제래요. 실시간 영화 드라마 순위 1위에 올랐다. 평점 사이트에서. 웨이버 누적 조회수가 11억 건이다. 인기 검색어도 웨이보,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이버 검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데서도 9위다. 야, 중국 사람들까지, 잠깐만. 중국에 넷플릭스 없잖아. 중국에 넷플릭스 없잖아. 저 없는데 인기 순위 1위고 9위고 우리나라 그럼 뭐 정식으로 드라마 들어간 것도 없죠? 뭐 그래도 다 보죠. 뭐 우리가 뭐라 그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없는데도 1위 하는 기적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없어도 1위 할 수 있다. 없어도. 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좀 보면 꼭 드라마 광고하는 것 같네. 광고 아니고요. 뒷광고 앞광고 없고요. 이게 보면 느낌이 확실히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들이 많이 발전을 한 게 굉장히 뭐랄까 그래픽이 뭔가 아기자기하죠. 그리고 보면 해상도도 상당히 뭔가 눈에 잘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 또 여러분들이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이게 뭔가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이렇게 눈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눈 돌아가는데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뭔가 CG 같기도 하면서 또 뭐 이런 장면들 이동할 때 뭔가 이 예술작품 같은 보는 느낌이 좀 있죠. 이게 사실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워낙에 넷플릭스가 투자를 많이 해주니까 저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창의적인 설정이다.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뭐 이 얘기도 많이 하죠. 일본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배틀로얄이나 뭐 카이지 같은 거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저런 유의 건 많으니까 한국에서도 많이 있었고 배틀 게임률은 많았지 않냐. 많았지만 그걸 세계 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좀비류도 많았지만 킹덤이 성공했던 것처럼 배틀 게임류도 많았지만 와, 그 많았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엔 진부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흡입력 대단하더라. 앉은 자리에서 다 봤습니다. 끝까지 다 본 다음에 축하월드 준비 못할 뻔했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자, 이게 기존에 있던 주제냐 없던 주제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 그리고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스포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한국적인 거 많이 하거든. 이것도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 우리나라 한국적인 소재를 이용해서도 소재가 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흥행을 하는구나. 그러면 근데 비슷한 거 있는데 뭐 이런 거 어떻게 안 될까? 뭐 이런 거. 야,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이런 걸 어떻게 이용해서 무슨 가짜 게임 사나이 뭐 이런 거 해서 우리나라 이거 흥행했잖아요.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머니게임도 옛날에 우리나라 흥행했던 거 머니게임 뭐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확실히 어떻게 표현하냐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 이것도 보셨죠? 농심에서 오징어 게임 축하합니다 하고 오징어 짬뽕 광고 하셨던데 대단하십니다. 역시 마케팅팀은 빨라야 된다. 다만 신문 기사를 보면 또 이런 게 있죠. 최악의 배우들이 있었다. 저도 인정합니다. 연기가 끔찍했다. 오게 튀었다란 말이 있죠. 우리 서양 배우 형님들 조금 그쵸? 좀 그게 좀 있었다는 건데 넷플릭스가 사실 저게 나오기 전까지 최근까지 실적 하락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기업이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유로 가입자 수가 더 이상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증가율이
굉장히 내려갔어요. 유료갑자 증가율인데 굉장히 내려가는 데다가 그래서 레포트 제목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올해 2분기 이후에 제목들이 대부분이래요. 아쉬운 성적표, 처음으로 20% 하회했다. 넷플릭스로 레포트들 검색해본 제목이 성과가 필요하다. 부진하다는 거죠. 심지어 그동안 희망이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률도 내려가고 있다. 넷플릭스 그럼 얼마 전까지 볼 게 없다 그랬어요. 볼 게 없다. 뭐 더 이상 가입할 사람 다 가입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위기감을 느끼니까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가 또 이슈였죠. 컨텐츠와 구독자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게임이라도 해야겠다. 더 이상 뭐가 늘어날 게 없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넷플릭스 주가가 올해 2분기까지 엄청 기었어요. 왜냐면 S&P 미국 주식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주가는 바보였어요. 바보. 얼마 전까지 바보 주식으로 유명했는데 정말 주식시장은 신기한 게 어떻게 그걸 10%를 올렸거든요. 한 2달 사이에. 그러더니 저게 빵 뜨네. 알았나? 약간 나만 몰랐나? 최근에 넷플릭스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왜냐면 전 잘 알아요. 저는 글로벌 라이브라는 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대해서 매일매일 뭘 진행을 하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한 20% 가까이 올랐어요. 18%가. 이유가 없어.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 진짜로. 이게 그냥 뭐 그동안 안 올라서 올랐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더니 저게 뜨네? 와. 보면서 느끼는 게 주식시장에 진짜 AI가 있는 건가? 나만 모르는 촉들이 있는 건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었는데 그래서 결국 넷플릭스가 부진하다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2달간의 부흥한 결과 여기서 부진하다 그랬다가 아 진짜 대단하고 이번에 보면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가 200억이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0억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즘에 200억은 드라마 치고 뭐 좀 많이 주긴 하는데 뭐 그렇게 놀랍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업계가 제작비 200억에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도 대단해요. 한 5년 전? 5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200억을.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 찍는데 200억이래. 이게 나올 수 없는 값이에요, 나올 수 없는 값. 옛날에 뭐 정말 뭐 태왕 사신기 뭐 이런 거 할 때 엄청난 제작비 들인다고 해도 그 수십 편짜리가 막 100억이고 그래요. 대부분 두 자릿대예요, 두 자릿대. 200억이 어떻게 나와? 근데 요즘에 오징어 게임 제작비 200억 그러면 뭐 그냥 뭐 무난했네.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진 않은데? 뭐 덜 쓴 축에 속한다. 200억에 덜 쓴 나라가 됐어요. 물론 이유는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에 돈을 뭉탱이로 뿌렸거든요. 보시면 올해 5,540억을 넣을 예정입니다. 아직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9년 이전에 여기서는 드라마 만드는데 100억 이상 쓴다는 게 상상하기 힘들었어. 정말로 1년에 하나 나오는 거 빼면 요 2018년을 넘는 순간에 야 금액이 200억이면 좀 덜 썼네. 넷플릭스 이전에 한국 드라마 제작비 보통 회당 4억 20회짜리를 찍어도 대작이어도 80억. 지금은 보통 조금 대작이면 20억 비싸면 30억. 한편에 회당 4억과 30억을 비교하면은 3, 4년 사이에 10배가 올랐어. 한 7배? 8배? 오징어 게임은 9회 찍는데 200억이었죠. 23억. 그러니까 뭐 30억 치면은 좀 덜 쓴 거고 아주 평균으로 치면 8억이니까 그거보단 많이 쓴 거긴 한데 드라마 제작비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2016년 최고의 화제작 태양의 후예 그때가 16부작이 130억이었어요. 정말 돈을 많이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고의 화제작 가장 돈을 많이 뿌린 게 130억이었는데 16개다. 요즘엔 뭐 9개 찍으면 200억 300억 가격이 비교가 안 됐고 너무 당연하겠지만 넷플릭스가 돈을 주죠. 왜냐? 저걸 글로벌로 뿌리니까 글로벌에 통할 대작을 우선적으로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 맞는 배우, 맞는 돈, 맞는 CG 심지어 이건 좀 몰랐는데 이 찍는 품질도 바뀌었다는데 UHD로 찍고 스토리도 통할 것도 배경도 요즘에 음악도 미쳤잖아요. 제가 음악은 저작권 걸릴까봐 갖고 오진 않는데 음악도 장난이 아니고 배경 나오는 것도 그리고 드라마 보면은 소재 자체도 옛날에 한국 지상파에서는 보여주기 힘든 소재 오징어 게임을 우리나라 KBS나 MBC에서 틀 수가 있을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총알이 난무하죠. 칼 들고 어디 내려 찍는 게 난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센 스토리 팔다리가 날아다니고 뭐 이런 센 스토리도 가서 소화할 수 있는 뭐랄까 화질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한 결국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K 컨텐츠들이 K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굉장히 글로벌화됐고 예를 들면 DP 같은 거 연타로 홈런이거든요. 한국형 컨텐츠가 DP도 사실은 굉장히 홈런을 쳤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연타로 홈런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KBS, MBC나 우리나라에서만 보여줄 주제면 이렇게 만들기 힘들었다. 너무 적나라하잖아. 어떻게 보면. 심지어 국방부에서는 과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적나라한 주제, 굉장히 센 주제를 얘기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자유롭게 우리가 뭐 글로벌하니까 이걸 한국에만 뿌릴 거 아닌데라고 만들고 하니까 완전히 대박나는 그런 주제와 소스들이 나오고 있고 보면서 어떤 기업이 처음에는 저 같은 또 주식쟁이들 아 맞아 사야지 어디야 하고 봤더니 신문을 잽싸게 검색해봤더니 버키 스튜디오가 2배 올랐대. 아 그래서 올랐다는 말 듣자마자 제작사인가? 늦었나? 지금인가? 제작사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는 사이런 픽처스로 아직 비상장사다. 그러면 버키 스튜디오는 왜?
이제 2배 올랐다는데 저기는 제작사가 아니네. 저기는 주연 배우 이정재가 소속된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 15%가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제작사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주연 배우 소속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올랐다는 거죠. 이정재 씨의 몸값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 야, 조금 약한데? 주연 배우 소속사의 15%도 조금 약하고 주연 배우의 몸값이 조금 올라서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겠지만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그러면은 또 오른 종목이 있어요. 연관주라고. 쇼박스. 오, 이것도 3,500원 하다가 6,200원. 2배 조금 덜 올랐는데 쇼박스는 왜? 쇼박스의 전신인 미디어플렉스가 2018년 사이런스 픽처스에 10억 원을 투자했다. 그래서 올랐다는 거죠? 거의 70%가. 쇼박스 시가총액이 3,000억이거든요. 70%면 한 1,000억은 남아야 되는데 이게 100배 정도 남아야 이제 뭐 퉁칠 수 있는데 뭐 하여튼 퉁치겠죠. 100배 정도는 10억이 제가 이 사이런스 픽처스의 지분율 몇 %인지 모르겠는데 좀 높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요 한 3,000억짜리가 70% 2,000억짜리가 70% 오른 거니까 한 1,000억 정도는 퉁칠 수 있는 그 정도 비중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지금 참고로 넷플릭스가 말한 5억 달러를 5천억을 넘게 투자해 올해 13편의 한국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드라마가 총 9편입니다. 지금까지 쭉 나오죠. 지금 지옥 광고 나오고 있죠. 꼭 광고하는 것 같다. 광고 없고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으니까 DP도 뭐 대박이 났고 지금 뭐 킹덤까지도 이런 한국형 콘텐츠들이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현재 3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뭐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뭐 이 기세를 쭉 이어나가면은 뭐 나머지 드라마들도 굉장히 좀 잘 되지 않을까. 이게 잘 되면은 우리나라 컨텐츠의 어떤 수요나 가격도 더 올라가고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소재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진부해 보이는 소재일지라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참신하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런 소재들을 잘 활용하면은 세계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되게 인상적이었죠. 가서 보시면은 흡입력 있고 전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게 봤는데 조금 잔인하죠. 조금 잔인해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